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청혁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강연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촬영한 그 콘텐츠를 올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내 자녀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를 의심하거나 나쁘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들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이 친구들은 부모님 또는 양육자에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약간 축소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시켜 줄 수도 있겠고 본인이 위축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부모님이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 내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동의 말을 내 자녀의 말을 100% 믿기보다는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고 어떤 걸 봐야 되냐? 명확한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CCTV 영상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그 목격자 진술을 꼭 들어보세요. 그 목격자 진술을 좀 더 귀 기울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학생이라고 이제 신고한 그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팩트를 체크 아주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힘든 건 알지만 좀 객관적으로 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간 적이 있어요. 2학년 남자 어린이에요.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흙을 먹였어요. 흙을 먹여서 학폭으로 걸린 겁니다.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이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놀리길래 겁을 주려고 흙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걸 맞아가지고 흙을 조금 먹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막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막 학교를 막 쫓아온 거죠. 나도 할 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억울하게 내 자식을 범죄자 취급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 CCTV에 그 모습이 잡힌 거예요. 머리채를 뒤로 제끼면서 머리를 제끼면서 흙을 막 먹인 게 보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그분들이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학폭위 처리하면서 몇 년 된 얘기예요, 벌써 이것도. 그 친구는 굉장히 중징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 자녀를 의심하고 나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몇천만 원의 합의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면은 어차피 이 아이들 심리상담 치료나 병원비나 이런 거 내가 변상하긴 해야 돼요. 내가 물어내야 됩니다. 가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막 엄청난 돈을 줘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인 거예요. 이것만 확실해도 학폭위에서 중징계가 나가고 막 이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은 당사자 화해 종결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당사자가 화해 종결이 됐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폭위 징계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너는 강제 전학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학교에서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다 낸다고요. 그 점수를 내는 거 보면 이 가해자가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피해자랑 얼마나 화해가 됐는가 이런 점수들을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단순히 미안해요 뭐 서면으로 사과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속되게 말을 하자면 좀 거칠게 말을 하자면 애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귀신같이 알아봐요. 피해자들은요, 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 한 것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 자녀가 분명히 가해 행동을 했던 것이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요. 분명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학폭이 들어가 보면 이거를 못해요. 잘 못해요. 이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토를 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당신도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라고. 너도 임마 똑바로 인생 살아. 그래 너도 같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우리 애도 안 그랬어. 막 이렇게 토를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화해 사실 그것만큼은 정말 쿨하게, 정말 시원하게. 그래야 피해자도 살고 내 자식도 산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자녀를 패서라도 양육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애들을 두들겨 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을 때려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막 패도 안 되고 지금은 법이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좀 뭐랄까 옛날에 맞으면서 컸던 그런 기억이 있거나 또는 그것이 지금도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자식을 패서라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일부 피해자 부모님들 중에서 그러면 좀 반성을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 내 아이가 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했는가 근본적인 걸 따져봐야 돼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분노 조절이나 또는 충동 조절,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지 않는가 이런 거 한번 봐야 돼요. ADHD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양육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면요, 이 스트레스 지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막 스트레스 지수가 꽉 차 있어요. 막 아주 그냥 이 노래 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딱 그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민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면요. 이게 대부분 부모님 문제예요. 자, 얼마 전에 실예를 들어볼게요. 동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생 하나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씩씩대면서 애를 막 끌고 막 잡아치면서 와요. 안 봐도 견적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상담을 쭉 하면서 이럴 때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한 걸 먼저 합니다. 왜 검사를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 별로 받지도 않지만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인정을 안 하세요. 자기는 애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딱 보여드립니다. 이 집의 경우는 어떠냐? 이게 부모님이 스스로 셀프로 검사하는 게 있고 애들이 부모님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부모님을 평가한 걸 보니까 아이가 부모님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거기 보면 뭐 일관된 지도에 관한 것도 있고 뭐 공감이나 지지 표현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위로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제로예요, 제로. 심지어 정서적 지지나 감정, 공감 이런 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엄마 아빠가 다 똑같아요.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가 아이가 놀다가 5시까지 집에 들어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5시 5분쯤 들어갔대요. 엄마한테 30분을 넘게 혼났답니다. 그 5분 늦었다고. 근데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막 스트레스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아이를 막 몰아붙이고 막 계속 막 스트레스로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애들이 사고를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는데 어떡해요. 건드리면 터지는데. 자, 그래서 학폭위 결정을 내릴 때 저는 항상 특별경우 심리상담 치료 이수 명령을 같이 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늘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학폭위 관련해서 소송 걸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폭위 관련 소송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해자가 학폭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은 게 무효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글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이게 잘 맞추려고 하시거든요. 매뉴얼대로. 어, 가해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한 2, 30% 돼요. 근데 그거는 징계를 무효하거나 뭐 생기부 기재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그런 판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해서 빠르게 화해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즘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일어나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지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뭐 한두 번 내지는 두세 번까지 봐주기도 하지만 용서, 이해, 관용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함부로 싸가지 없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남을 두들겨 패도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 촉법소년 얘기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촉법소년도 정말 세상 답답한 얘기입니다. 자, 소년법은 만 10살, 4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감옥은 안 갈 뿐 어차피 소년원은 가는 거예요. 보호관찰 처분부터 해가지고 이거 최대 24개월 적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애들이 자기는 아무런 조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발표하기를 만 13세로 줄인다, 낮춘다. 그래도 형사처벌 시킨다. 지금 최대 20년까지 징역이 나오거든요. 실형이 나와요. 성폭력 같은 걸로 적발이 되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다. 자,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부모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특히 만 14세가 경과한 경우에 현행법은 이게 13세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인생은 실전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학생이라 조금 더 봐주고 관용적인 태도로 용서와 또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대한 범죄로 넘어갔다 그러면 용서받거나 그런 게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2번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2번에서 보면 제가 이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게 물귀신 작전은 곤란하다 이랬잖아요. 이 물귀신 작전이 보면은 얘도 잘못했다. 같이 맞고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봤자 어차피 동일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합니다. 똑같이 신고해봤자 그거 같이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사라진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귀신 작전으로 저는 폭이 징계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걸 성공한 사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물귀신 작전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내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첫 번째 접근 시작점이다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내 아이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소통의 정도, 능력 등을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